지난 11월 유엔의 공식 발표를 통해 지구 인류의 인구가 약 80억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형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융합 발전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던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핵융합 발전 순에너지 생산 성공 소식을 발표했고, 이 소식으로 인해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업계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핵융합 발전에 대한 소식들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2월 13일 미국은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사상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 폐기물이나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 효율성은 높은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성공시켰다는 뜻인데요. 미국의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 국립연구소 과학자들이 핵융합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보다 생산된 에너지가 더 많은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즉, 순에너지를 일부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핵융합 발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태양의 활동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인 핵융합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장점이 있지만 특히 원자력 발전을 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방사능 유출 위험이 낮아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핵융합 발전 분야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가 뛰어들어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한국만의 인공태양을 연구하며 실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에너지 생산에 성공한 것은 이번 미국의 사례가 처음이지만, 이 분야에서는 우리 또한 다른 강대국에 뒤지지 않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핵융합 발전 선두주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핵융합 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왔습니다. 핵융합 장치 K스타 건설에 약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매년 500억에서 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절대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투자를 통해 한국의 핵융합 발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스타를 이용해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 이상 연속으로 발생시키는데 성공했는데요. 2019년에 8초로 세계 기록을 세운 뒤 약 1년도 지나지 않아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우리가 세운 기록을 우리가 다시 갈아치운 것입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란 태양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에너지인데 지구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핵융합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이 초고온 플라즈마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한국의 세계 기록 이전까지 미국,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핵융합 장치는 10초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니 새삼 우리나라의 30초 이상 유지라는 성과가 엄청난 것이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공태양이 턱없이 부족하여 실험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인데요. 현재 가장 많은 인공태양을 보유한 미국이 33개, 일본 24개, 러시아 13개, 중국 11개 등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우리는 불과 2개의 인공태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공태양을 구축하는 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 많은 나라 중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최고라는 점에 대해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 열악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결과를 낸 것이니까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구가 많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고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된 것도 같습니다. 국가 간 논쟁이 발생하면 에너지 수출을 막거나 하는 방법으로 보복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점에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1, 2위를 다툰다는 것은 아주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의 발표를 보고 우리가 세계 최고였던 분야에서 미국에 밀리는 건가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한국이 하고 있는 실험과 다른 방식으로 핵융합을 시도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석재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물론 이번 미국의 실험은 아주 중대하고 엄청난 성과이지만 일부 걱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실험 방식도 그에 못지않게 효율적이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 또한 더 높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번 실험 성공은 아주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 한국 연구진들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핵융합 발전 연구는 앞서 소개한 플라즈마 유지 시간을 2024년에는 100초, 2026년에는 300초로 늘려 플라즈마 제어 기술을 완벽하게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빠르게 발전할 것 같아서 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핵융합 발전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방사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가장 의존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아주 효율적인 발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료인 우라늄은 소량으로도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세계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료 고갈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효율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신 아주 위험한 자원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세계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와 같이 잘못했다간 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고 난 폐기물에서도 수십 년간 방사능이 계속 방출된다고 하니까요. 반면 핵융합 발전 방법은 폐기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소량의 폐기물이 나온다고 해도 방사능이 굉장히 빨리 붕괴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늘 방사능 걱정에 떨면서 사는 인류이기에 핵융합 발전을 하루빨리 상용화하기 위해 각국에서 애쓰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또한 핵융합 발전 기술은 온실가스와 공해 물질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현재 지구를 사막화시키고 자연환경을 망치고 있는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공해 물질들, 그것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구는 다시 푸른색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환경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융합 발전 장치는 핵융합로에 이상이 생기면 스스로 열기를 식혀 모든 작동이 멈추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매우 안전하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자랑하는 효율성 면에서도 핵융합 발전이 더 뛰어납니다. 같은 양의 원료를 사용하여 발전을 시도했을 시 원자력 발전보다 약 7배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하면서 친환경적이고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며 효율성까지 극대화된 발전 기술이라니 과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살펴보아도 전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나서서 핵융합 발전에 매달리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직접 연구하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한국의 핵융합 발전 에너지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오염 걱정 없이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